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경험해본 길, 경부고속도로. 하지만 이 고속도로가 세워지기까지 두 사람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대통령과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오늘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정주영 회장의 실행력,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대와 갈등 속에서 경부고속도로의 탄생과 그 이면의 이야기, 비화를 따라가 봅니다. 196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이제 막 산업화의 문턱에 발을 들인 나라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조금씩 늘고는 있었지만 아직 전체적인 산업 기반은 허술하고 취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다녔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2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마저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죠. 커브가 많은 산악국도, 수시로 끊기는 도로, 정체된 교통망. 이런 상태에서 공장을 지어도 만든 물건을 제때 수출항까지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병목 지점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산업을 흐르게 하는 통로, 즉 도로가 막혀 있다면 그 어떤 산업 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로는 나라의 혈맥이다.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죽듯 도로가 막히면 나라가 숨을 쉬지 못한다. 그 말처럼 그는 도로 건설을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여겼습니다. 1968년 마침내 역사적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직선으로 관통하는 총 428km의 대형 프로젝트. 산을 깎고 강을 가로지르며 한반도의 척추를 곧게 세운다는 구상이었죠. 예산은 당시 기준으로 약 429억 원.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에 달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예산이 당시 국가 총예산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는 점입니다. 국가의 5분의 1을 길 하나에 쏟아붓는다는 건 사실상 나라의 운명을 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대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먼저다. 도로는 사치다. 그 돈이면 쌀을 사자. 언론과 야당, 지식인들조차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단호했습니다. 공장은 짓고 나서도 물류가 안 되면 공장도 소용없다. 도로가 없으면 산업화는 없다.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내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한 건설 계획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산업국가로 재설계하는 청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순환계였고 경제 성장의 파이프라인이었으며 무엇보다 전국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동맥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단 한 줄의 도로를 통해 저개발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는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 국민적 반대와 조롱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그 즉시 전국에서 거센 반발과 조롱이 들불처럼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정치권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의원이던 김영삼은 국회 연설에서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빵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배고픈 국민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 도로 건설이 비현실적인 허영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당시 또 다른 야당 인사인 김대중 의원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차도 제대로 없는 나라에서 고속도로라니 이건 국민 세금을 땅에 묻는 짓입니다. 그의 발언은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에 등록된 차량은 7만 대 남짓, 그중 대부분이 군용 차량이거나 서울 시내에서만 굴러다니는 트럭과 버스였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 그런 나라에서 고속도로, 누굴 위한 도로인가?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정부 내부, 경제 관료들조차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더 짓고 쌀을 사들이고 외환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가 고작 7만 대인 나라에서 고속도로는 사치입니다. 재무부, 건설부, 상공부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실무부처에서 비효율적 투자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요 일간지들은 사설과 칼럼을 통해 이 사업을 대통령의 무리수, 독단적 토목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신문은 아예 조롱조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길은 도적대나 달릴 것이다. 차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인가. 심지어 어떤 만평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도 위에 선을 긋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 뚫자 고 지시하는 그림에 황제식 개발이라는 조롱이 붙었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싸늘했습니다. 빚내서 도로 낼 돈이 있으면 쌀값이나 좀 안정시켜라. 그 돈으로 의약품을 더 사야지. 흘길이나 닦을 여유가 어딨나. 경제는 여전히 불안했고 전국의 시골 마을에선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던 시절. 이런 시대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조롱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마디 남깁니다. 지금은 없어도 앞으로 반드시 필요해질 것이다. 그의 눈에는 당장의 서울, 당장의 여론, 당장의 차량 숫자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수출을 위해 공장이 돌아가고 트럭이 움직이는 산업국가의 풍경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길이 나면 사람도 따르고 사람이 움직이면 산업도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반대와 조롱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 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했던 외로운 박정희 대통령. 하지만 그에게 천군만마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국가 예산의 20%를 쏟아부은 초대형 프로젝트. 이에 엄청난 공사를 실제로 주도한 인물, 바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입니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을 공식적으로 총괄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였지만 실질적인 시공과 실행은 현대건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죠. 그는 이미 포항제철 건설, 울산조선소 설립, 서울, 인천 간 도로 건설 등 수많은 국가 프로젝트를 정부보다 더 정부처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길이만 428km, 지금도 거대한 규모인데 당시엔 도로 건설 경험도, 장비도, 기술도,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죠. 정부는 3년 안에 공사를 마치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고속도로는 단순히 길만 닦는 게 아닙니다. 산을 뚫고 강을 건너야 하고 수많은 교량과 교차로, 배수로까지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말합니다. 정 회장, 이거 3년 안에 될 수 있겠어? 나라가 지금 시간이 없어. 산업화를 하려면 길이 먼저요. 정주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합니다. 각하, 해보겠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공사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동시에 착공하자. 시간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각 구간의 현대건설의 최고 간부들을 직접 투입합니다. 한 팀은 대전대구, 또 한 팀은 수원 천안, 다른 팀은 대구 부산. 전 구간 동시 시공. 당연히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중장비는커녕 트럭도 몇 대 없던 시절. 그래서 정주영은 방법을 바꿉니다. 장비가 없으면 사람으로 한다. 그는 전국에서 수천 명의 인부들을 직접 모집해 투입합니다. 삽으로 흙을 파고, 손수레로 돌을 나르고, 맨손으로 철근을 들고, 비가 오면 흙벽을 다시 쌓고, 밤에는 횃불을 켜고 작업했습니다. 이른바 삽질 공사의 전설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당시 한 건설 책임자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밤새 산을 깎고 아침에 비가 와서 다시 무너지고 그걸 다시 올리고 또 비 오고 그걸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은 없었죠. 정 회장이 한다니까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와중에도 정주영은 직접 현장에 나타납니다. 양복을 입고 삽을 들고 땀에 젖은 작업복 속에서 현장의 소리, 작업자들의 불만, 공정 지연 원인을 몸으로 듣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사무실은 현장이다. 계획이 아니라 발밑이 답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공사. 정해진 3년이 아닌 2년 5개월 만에 전 구간 완공. 박정희 대통령조차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반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되긴 되더군. 이 에피소드는 훗날 정주영 신화의 원형이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슬로건 하면 된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구호였지만 정주영에겐 몸으로 증명한 철학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히 정주영이 만든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가능을 실천한 기록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손으로 자기 길을 개척한 첫 이정표였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화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 설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지도 위에서 선 하나 그어지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선이 실제 도로가 되려면 그 길 위에 있는 수천 명의 땅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428km, 총 5천여 필지, 논, 밭, 집터,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까지. 하지만 그 당시는 지금처럼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도 법적 정비도 미흡한 시절이었습니다.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죠. 정부는 공사비 자체로도 빠듯했기에 보상금을 넉넉히 챙겨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땅이 대부분 농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논을 내놓으면 생계가 무너집니다. 밭을 내놓으면 내년 농사가 없습니다. 마당이 잘려나가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지도자라면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행정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예상 밖의 방법을 택합니다. 직접 현장을 찾는 것. 그는 말합니다. 이 길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길은 진흙 속에 묻히게 될 것이요. 그렇게 박정희는 장화를 신고 직접 농가를 찾아다닙니다. 논둑 위에서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말없이 담배를 함께 피우며 농민의 말부터 들었습니다. 어떤 농민은 외쳤습니다. 이 논이 우리 가족 목숨줄입니다. 이거 내놓으면 우리는 굶어요. 그럴 때 박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소. 하지만 이 길이 생기면 당신 아들은 이 고향을 벗어나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될 거요.
자전거 대신 버스가 다니고 논 옆에는 공장이 생기고 그땐 당신도 지금 이 결정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땅을 내어준 농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보상금조차 받지 않고 땅을 내준 사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결정은 단순한 땅의 포기가 아니라 자식 세대를 위한 선택, 조국의 길을 함께 여는 참여였습니다. 이렇게 수천 명의 국민이 단 한 푼의 이득도 없이 국가를 믿고 땅을 내어줬다는 건 오늘날로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 위에 지금 수백만 대의 차량이 달리고 수천만 명의 인생이 오가고 있다는 걸 그 농민들은 그땐 몰랐겠지만 그들이 만든 결정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도시화를 열어젖힌 시초였습니다. 오늘날 그 지역들, 즉 경부고속도로 인근의 수많은 농촌 마을은 이제 산업단지, 주거지역, 상업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예전엔 벼가 자라던 그곳에 지금은 공장 굴뚝과 아파트가 서 있고 그 논 옆엔 고속버스 정류장이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 길 덕분에 서울로 대학을 다니게 될 거요.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자립을 위한 상징적 전환점이었고 무너진 민족의 자존심을 스스로 회복하려는 독립의 선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이 발표되자 해외에서도 이 소식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장비 수준으로는 이런 초대형 인프라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타 일본 정부가 차관 지원을 제안합니다. 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장비를 일본이 차관 형태로 지원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꽤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도로 설계 및 시공 기술, 중장비 지원, 필요한 건설 자금, 이 모든 걸 일본이 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 길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술도, 돈도, 땅도 타인의 손을 빌려 만든 길에 우리가 설 수는 없다. 그 말엔 단순한 자존심 이상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 국민 감정은 여전히 반일 정서가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식민지 시절의 길은 일제가 한반도를 통치하고 수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경부선 철도, 한번국도 모두 일본이 만든 길이었죠.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를 알기에 박정희는 일본의 차관을 거절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길이 타국의 이익을 위해 뚫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는 고속도로를 단지 차량이 다니는 인프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구조물로 보았던 겁니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엄청났습니다. 자금이 부족했고 중장비는 턱없이 모자랐고 기술 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우리 손으로 만든 길에 진짜 자존이 서게 된다. 결국 외국 도움 없이 한국인의 머리와 손과 발로만 만든 최초의 고속도로가 완공됩니다. 그 결과 경부고속도로는 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본 자본에 의존하지 않았고 외국 기술에 기대지 않았으며 수천 명의 한국인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결과 그렇기에 이 길은 단순한 물리적 통로가 아니라 정신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그것을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 길 위를 처음 달렸던 수백 대의 차량들, 그 위를 지금 달리는 수백만 대의 사람들, 그 모두가 밟고 있는 건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스스로 세운 존엄의 길입니다. 1970년 7월 7일 서울에서 부산까지 총연장 428km,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마침내 개통되었습니다. 이날은 단지 도로 하나가 완성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이 스스로 만든 근대화의 길 위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이었습니다. 서울 마포 톨게이트, 박정희 대통령은 이곳에서 개통식을 주관한 후 1호차에 탑승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시찰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도로변에 늘어서서 손을 흔들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산업국가로 나아가는 조국의 새 얼굴을 축하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소요시간 약 4시간 반, 기존의 12시간이 넘던 국도 이동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말 그대로 시간 혁명이었습니다. 개통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대동맥으로 자리 잡습니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이 거대한 도시는 한 줄의 길로 연결되고 사람과 자본, 기술이 전국을 빠르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작은 시골 마을은 산업단지로 공업도시로 탈바꿈했고 물류망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시작하면서 진짜 산업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세계 언론은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전무후무한 속도의 기적, 국가 자립 인프라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흐른 지금도 이 도로 위에는 매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상인과 청년이, 출근길과 귀향길이 모두 이 한 줄의 길 위에서 교차합니다. 이 길을 만든 사람들,
지도자, 기술자, 농민, 노동자 그들이 함께 만든 이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이 남이 만들어준 길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길 위에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아스팔트가 아니라 국가 정신이 흐르는 도로이며 우리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한 첫 시작이었습니다.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의 건설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영삼은 국회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에 필요한 건 빵이지 도로가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생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대중 역시 차도 없는 나라의 고속도로라니 국민 세금 낭비입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아이러니는 이 두 인물이 훗날 대통령이 되어 자신들이 반대했던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을 계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민자도로 정책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재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민자도로 정책을 통해 경부축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교통망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과 도시 확장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KTX 경부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재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고속철도 KTX 사업을 추진하여 경부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을 통해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였으며 이는 국가의 물류 효율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세 명의 운명이 교차한 길 박정희 대통령이 결단하여 건설한 경부고속도로는 그를 비판했던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계승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세 인물의 정치적 여정이 결국 하나의 길 위에서 교차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를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국가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길 위에는 새 대통령의 결단과 갈등 그리고 국민의 땀이 스며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시작점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낸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차량이 이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한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는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회장의 정신으로 자유의 깃발은 펄럭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 올바른 보수 우파의 정신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